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랑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에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도시에서 약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했었고요. 작년 2023년부터 캐나다 캘거리에 와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하고 있는 서준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두 나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해보고 있고 해봤기 때문에 뭔가 비교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나라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호주는 2019년에 갔고 캘거리는 2023년, 24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약 4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정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환경이랑 지금은 또 호주가 또 어떨지 모르고, 물론 캐나다에 대한 정보는 제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캘거리 한정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고, 제가 어느 나라가 더 낫다고 해도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더 객관적으로 낫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6가지 정도의 주제로 캐나다랑 호주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캐나다랑 호주 둘 다 일을 했었고, 호주 브리즈번에서는 어떤 쇼핑센터 안에 있는 스시 테이크어웨이 샵 있잖아요. 서빙은 안 하고 포장해서 파는 그런 곳에서만 일을 했고, 한인잡이었어요. 현재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의 카페, 현재 제가 먹고 팀홀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지잡이에요. 이제 오너가 캐나다 사람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은 저랑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병곤 오빠, 그리고 한국인 1명 빼고 모두 외국인입니다. 뭐 캐나다인도 있고 필리핀어도 있고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엄청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호주랑 캐나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호주는 농장에서 이제 과일 따는 거 있잖아요. 딸기 따고 막 이러는 거, 그런 농장 잡이 있고 시티잡, 제가 일했던 것처럼 이제 시티 안에서, 도시 안에서 일자리가 있잖아요. 캐나다에는 그런 농장이 사실 구하기가 어려워요. 은근히 없더라고요. 호주에서는 사실 되게 그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농장에서 같은 집을 쉐어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캐나다는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한탕 벌려고 농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저는 호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시티 안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고 싶은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캐나다에서도 충분히 일을 잘 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시티 안에서의 일 구하는 거는 사실 캐나다랑 호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더 일을 구하기 어렵고 이런 건 아니고, 누구든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잘 구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장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호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급 자체는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캘거리 기준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최저임금이 15불이에요. 여기 서양의 사람들의 좋은 문화는, 좋은 문화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화는 이제 팁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급 플러스 팁으로 보통 임금을 받는데, 제가 일하는 팀홀튼은 팁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최저 지금 15불로만 지금 생활을 간당간당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는 현재 2024년 기준 시급이 23.23불이라고 하네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8점 몇 불이었던 것 같거든요. 시급이 엄청 더 올랐더라고요. 시급의 차이가 꽤 나죠. 시급으로만 봤을 때 호주가 정말 돈 벌기는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캐나다에서 팁을 받는 잡을 구하면 돈을 되게 많이 번대요. 근데 저는 아직 팁잡을 안 구했기 때문에 어떤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캐나다의 팁잡 그리고 호주의 높은 시급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팁잡을 하려면 영어가 필수예요. 왜냐하면 팁을 받으려면 어쨌든 서비스 직업이어야 되고, 서빙을 하면서 손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 유창해야 팁잡도 가능하고, 이제 그로 인해 버는 팁의 금액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영어의 수준에 따라서 팁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겠죠. 근데 최저임금 자체가 좀 높은 곳에 가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임금은 보장이 되니까 그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수치적으로만 따졌을 때 최저임금 높은 호주가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값으로 봤을 땐 일단 캐나다 집값 중에서도 캘거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캘거리에서도 다운타운 쪽에 사는 게 아니고 다운타운에서 한 시트레인 타고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컨디션에 비해 집값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캘거리에서 다운타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인당 590불을 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사실 이런 느낌의 떨어져 있는 집에 살았어요. 저는 도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다운타운에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때는 월에 520불 정도를 냈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45만 원 정도를 냈고, 지금 친오빠가 호주에서 워홀을 하고 있는데 오빠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우스 쉐어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 달에 720불 정도 낸대요. 그래서 하나로 약 64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집값은 사실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도시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집값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밴쿠버나 토론토에서 산다면 달라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가 더 집값이 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막상 그렇게 호주가 더 싸지도 않은 것 같고, 집값은 사실 뭐 비등비등해서 호주랑 캐나다에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캐나다는 정말 춥습니다. 캐나다 중에서도 사실 밴쿠버는 좀 따뜻하다고 하는데 저는 캘거리라는 지역에 왔는데요. 여기가 되게 추운 도시예요. 그래서 정말 추울 땐 영하 마이너스 35도 막 이렇게 들어가고, 진짜 정말 너무 발이 떨어질 것 같고, 진짜 숨을 이렇게 쉬면 코 안에 있는 털들이 바짝 탁 어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추워요. 근데 다행인 건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요. 한국은 왜 춥냐면 체감 기온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보다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훨씬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바람이 크게 불지는 않습니다. 호주는 제가 이제 호주의 겨울에 도착을 했었는데 한국의 한 초겨울 정도 날씨예요. 가을에서 초겨울 정도의 날씨? 패딩까지는 안 입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브리즈번 쪽에 살아서 브리즈번은 좀 더 따뜻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춥지는 않았고, 솔직히 저는 더위보단 추위를 좀 더 힘들어해서 날씨로만 봤을 때는 정말 호주가 저에게 천국 같은 날씨였어요. 호주에서 진짜 더울 땐 40몇 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에서는 또 춥게 냉방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냉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덥지 않습니다. 살짝 이거는 어느 계절을 더 선호하는가에 따라 뭔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게, 저는 더운 날씨를 좋아하고 여름 액티비티를 즐겨해요. 이제 막 물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날씨 면으로 봤을 때 호주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여행을 얼마나 잘 다닐 수 있는가. 이제 워킹홀리데이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다녀야 되잖아요. 캐나다는 미국도 갈 수 있고 남미도 갈 수 있고 유럽도 한국보다는 되게 가까워요. 또 차로도 미국에 한 캘거리에서 한 3-4시간이면 갈 수 있고, 캐나다 자체도 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 내부 돌아다니는 것도 좋고 뭐 다른 나라도 여행할 수 있고, 그래서 여행하는 거 면에 있어서는 캐나다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호주도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게 호주 자체에서도 보러 다닐 게 되게 많고, 이제 호주 바로 밑에 뉴질랜드라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여행하기도 좋고, 호주도 여행하기에 너무 좋은 나라이지만 그러니까 미국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캐나다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은 어디가 더 편할까요? 보통 워홀러 분들이라면 트레인이나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실 텐데 사실 인프라 자체는 비슷해요. 캐나다랑 호주랑 되게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가인 것 같아요. 교통 면에서. 근데 캐나다는 아무래도 눈이 되게 자주 오는 날씨고, 눈이 오면 아무래도 도로 사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미끄러워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므로 지연 정말 많이 됩니다. 호주도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지연과 연착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캐나다 눈 올 때만큼 자주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교통의 인프라 자체는 비슷하나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캐나다보다는 호주가 조금 더 변수가 적다. 이렇게 기준으로 따졌을 때 캐나다보다 호주가 더 좋은 점이 많아요. 둘 다 너무 좋은 나라고 둘 다 너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과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했을 때 캐나다보다는 호주를 좀 더 추천하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고민이시라면
내가 어떤 날씨를 좋아하는가, 어느 취향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여러분들의 선택은 모두 다 옳을 겁니다. 뭐가 틀리고 나쁘다는 없어요. 사실 어느 나라가 더 확연하게 좋고 확연하게 안 좋다라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사실 여기 캐나다에서의 여름은 또 안 보내봤기 때문에 여기의 여름은 또 어떨지 모르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끌리는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둘 중에 어느 나라를 꼭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캐나다든지 호주든지 뭐 세계 각국 어느 나라든지 오후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진짜 사람은 다 살아갈 수 있고 또 다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가셔도 사실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의 이 캐나다와 호주를 비교하는 영상이 부디 결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의 이 캐나다 라이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캐나다에서 살면서 올라오는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